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이고요. 저는 토요일을 맞아 여유를 즐기러 드라이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좀 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많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말에 집에서 뭔가 멍 때리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질 않아서, 통상 이제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제 가장 하기 싫은 거 헬스장부터 갔다 오고, 헬스장 갔다 온 다음에 씻고 뭐 이제 주말간에 밀린 빨래 같은 거 하거나 하면서 보통 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빨래 돌린 거 넣은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완전 제 시간이니까 보통 이제 카페를 가서 책을 읽는데,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갈 때도 있고, 뭐 차가 있으니까 주말에 서울 근교로 해서 분위기 좋거나 조용한 카페 가서 혼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던 스케줄대로 운동 끝냈고, 빨래 빨아서 널었고, 그리고 아침에 장 본 거 와서 냉장고 정리하고 기본적인 청소한 다음에 잠깐 낮잠 잤다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평소 자주 가는 파주 그 출판 거리인가? 여튼 그쪽에 있는 지혜숲이라는 그 북카페라고 해야 되나? 여튼 좀 특이한 공간인데, 도서관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여튼 그 지혜숲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날씨는 좀 썰렁하지만 미세먼지도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예. 아유, 좀 상태가 요즘 원래도 못생겼지만은 요즘 좀 유난히 좀, 제가 올해 41인데 나이가 이제 뭐 팍팍 얼굴로 꽂히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네요. 햇살이 좀 따사로워서 좀 선글라스 껴야겠네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신도림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대전 사람이거든요. 서울 온 지 이제 2년 차인데, 신도림 살면 살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힙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시끄럽고 유흥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신도림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통도 좋고,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기를 거면은 뭐 학구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저는 뭐, 제가 물론 돈이 많았으면 잠실 같은데, 목동 같은데 간다고 하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이제 찍는 이유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이 씹새끼 때문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격하게 한 이틀 동안 반응을 했었고, 그나마 지금은 좀 안정기를 찾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을 이제 뭐 많이 겪어보신 분들, 가장 지금 시점으로는 코로나가 있겠죠. 코로나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미친듯이 빠졌었으니까. 코로나를 겪어보지 못하고 이번 불장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한테는 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자산이 순삭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놀라기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이틀 동안에, 하루였으면 모르겠는데 버틸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틀 동안에 아마 많이들 파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물론 이제 제 유튜브를 애초에 많이도 안 보지만 보시는 분들 중에 주린이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록 보관용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우선은 뭐 저는 이번 이틀 동안 열심히 즐겼고요. 뭐 뭘 팔거나 뭘 바꾸거나 한 건 하나도 없고, 다만 이제 약간 장난을 좀 쳤습니다.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짠돈이긴 하지만은,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네이버 같은 거 100만 원씩 장난으로 샀는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조정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근데 어차피 제 돈의 거의 대부분은 그 건설기계에 10억 넘게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진짜 100분의 1도 아니네요. 1000분의 1이구나. 0.1%니까 0.3%니까 정말 의미 없는 숫자긴 한데 그걸로 좀 장난 좀 쳤고, 여튼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이틀의 폭락장을 굉장히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자산 가치가 실시간 저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떨어졌는데 자산 가치가 실시간 떨어지는 것도 재미있게 지켜봤고, 물론 기분이 좋진 않죠. 뭐 제가 뭐 변태 새끼도 아니고 비록 수익이든 손실이든 실현할 게 아니지만은 제 돈이 뭔가 이렇게 뭔가 순삭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제가 즐겼다고 표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노이즈,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 결정돼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원하는 그 담대한 목표로 가기 위한 그냥 일종의 과정이고, 그 사이에 꼈던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처연해질 수 있고, 처연은 좀 아니고 초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막 내가 몰입해서 그 돈이 진짜 내가 막 다 잃을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주식을 이제 이번 기회가 됐던 언제가 됐던 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장을 큰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으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주식이라는 거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아마 머리와 가슴으로 체득을 하시는 게 주식을 하는데 좀 좋을 겁니다.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 아니고 내가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닌 것처럼,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화수인가요? 그렇게 미친듯이 빠지고 나서 목금에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찾는 걸 보면서 필요했던 시점에 필요했던 조정이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그냥 정말 그냥 촉매제 하나, 마중물 하나,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코스피 지수를 몇십 퍼센트 떨어뜨릴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은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에 조정 없이 쭉쭉쭉 갔던 코스피한테 있어서 약간 예방주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필요했던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팔았다가 다시 샀던 사람, 또는 아예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았다가 산 사람들, 또는 팔고서 다시 보지 않은 사람들, 다양한 변화가 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사람마다 다른데 단타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스윙이라고 해서 뭐 주 또는 짧게는 달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 매수 하는 사람으로 하는 방식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장기 투자 그냥 쭉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오래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종목수는 여러 개일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 단타 치는 분들이랑 스윙 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위기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개미 투자자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들은 현금 포지션을 거의 잡고 있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회보다는 위기였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금 포지션은 거의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회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왜 투자했는지가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코스피가 웬만한 종목들은 뭐 거의 2배, 3배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소외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은 뭐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2배, 3배, 많게는 5배, 6배도 오른 데가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저도 개나 소지만은 개나 소나 돈을 법니다. 개나 소나 돈을 벌 때 이게 자기 실력인 줄 이제 착각 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실력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장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갑자기 미친듯이 폭락을 하면은
내가 그 회사 또는 그 종목 또는 그 섹터 뭐 ETF를 사실 수도 있으니까 에 뭔가 내가 로열티가 있고 또는 로열티가 없더라도 내가 왜 들어갔고 그 내가 들어간 이유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판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폭락장에서 조금 더 담대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없이 옆집 사는 또리 아줌마가 뭘 좋다고 해서 또는 옆 부서에 있는 주식 잘한다는 이과장이 뭐 잡았다고 해서 뭐 이런 거 사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장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때 막 변동성이 심할 때는 내가 조언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들 똑같이 컨퓨징 상태여가지고 아마 조언을 못 해줄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원래 하락장에서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주식장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티가 끝나고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지 어떤 새끼가 빤스를 안 입고 있는지 안다고. 그런 것처럼 이번 이제 하락장을 통해서 혹시라도 잃으신 분들 또는 잃진 않았지만 많은 걸 느끼신 분들은 이맘때쯤은 좀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한 종목 진짜 미친놈처럼 붙잡아가지고 5년 동안 막 주주총회도 매번 가고 회사 분석글도 맨날 읽어보고 회사가 뭐하는지 계속 트래킹하는 그런 변태 같은 투자자들이 극소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귀찮고 재미없고 싫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제 업무 특성상 투자 컨설팅도 가끔 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 주식 투자 컨설팅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사요예요. 그래서 뭐 사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참 제 고객들이니까 이제 쌍욕은 못 하는데 되게 참 서럽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 그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또는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이제 거기에서 뭐 이제 내 뭐 원래 IQ라든지 우리 부모님의 재력이라든지 나한테 붙여줄 수 있는 과외의 숫자라든지 내가 다니는 학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건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자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서울대를 갈 확률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 누구나 다 공감하시죠? 회사에서 승진하고 회사에서 임원되는 방법 또는 회사에서 대표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내가 회사에 충성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수록 내 회사에서의 승진 확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인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내가 회사에 충성을 잘해서 일을 잘하고 성과가 잘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했을 때가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사람만 좋아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재미있고 도파민 터지고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씨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돈을 잃어버린다고요. 욕해서 죄송한데 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쉽게 번 돈이 어떻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렵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대전제가 돼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고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은 너무 인풋을 안 넣고 되게 수많은 아웃풋을 되게 쉽게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야 서울대 가는 방법 이거야, 야 승진하고 막 되게 회사에서 최소한 또는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 네 말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참 그게 어렵지. 참 어렵다. 그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고 그냥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서로 그냥 한탄을 하고 소주 한잔하고 끝나는 건데, 주식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 특히 제 후배들을 보면은 참 이 새끼들이 도파민에 너무 절여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고 뭔가 막 변동성 심하고 막 한 번에 2배, 3배 벌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서 또는 주식이 아니면은 선물 옵션 또는 코인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애새끼들 열에 9은 다 깡통 차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회사에 충성은 더 잘하니까 저는 이쁘긴 한데 그런 겁니다. 진짜
졸라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왜 그거를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회피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돈을 벌려면 졸라 노력해야 됩니다. 졸라 열심히 해야 돼요. 주식시장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만 쉽게 돈 버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한 종목을 파면서, 그리고 그 종목이 회사 이름도 3번 4번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회사가 찢어졌다 붙였다가 연병을 떨면서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경험했거든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100명 중에서는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이 상위 1%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전 살아남았고, 저는 지금 평가액이 사이버머니긴 하지만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쉽게 벌었냐고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물론 그건 제 생각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받게 된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2배를 벌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 노력을 평가절하하거든요. 아, 그래,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올랐으니까 네 것도 올랐겠지. 아니, 뭐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코스피도 안정화를 찾게 되고 그러면은 횡보장 또는 조정장이 올 건데, 그때 가면 보자 이겁니다. 이게 제가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조금 더, 그리고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안 좋은 재주가 있는데, 저는 주식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살 때는 라면이나 바나나 살 때처럼 1, 2분 만에 안 사잖아요. 매장도 졸라 돌아보고 시승도 졸라 해보고 이것저것 프로모션도 졸라, 벤츠를 사더라도 벤츠도 유통사마다 또 프로모션이 다르잖아요. 졸라 그렇게 고민해서 사면서 왜 주식 몇 천만 원 몇 억은 왜 그렇게 라면 사듯이 사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왜 자기 돈 못 번다고 징징거리고 막 그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계좌가 불어나는 거라 감사는 하면서도, 혹시라도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몇 분 안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좀 힘들게 돈을 벌어보자. 좀 투자를 해보자. 시간을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흥분하면 안 되는데 또 흥분했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바보를 싫어해요. 바보라는 표현이 그런가?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는 좀 기본적으로 멍청한 사람을 되게 혐오하는 것 같아요. 멍청한 게 막 학교를 막 고졸이고 막 지방대를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써야겠구나. 멍청한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특히 주식시장, 특히 투자시장에는 똑똑한 애들도 멍청해지는 뭔가 묘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큰 손들이 돈을 버는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나름 똑똑하고 되게 좋은 학교 나온 애들도 일할 때도 되게 똘똘하고 올망졸망 잘하던 애들도 그 투자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바보가 됐는지 참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미스테리예요. 참, 그리고 뭐 말미까지 보시는 분도 거의 없겠지만 HD 건설기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어머니가 제 영상을 안 보실 거라 믿음하에, 어젯밤인가 한 10시쯤 어머니가 전화가 오시더라고. 원래 저랑 어머니는 그 시간에 전화를 하지 않아요. 전화를 하더라도 낮이나 이른 밤에 전화를 하죠. 근데 어머니가 그 시간에 전화가 와서, 뭐지? 우리 어머니는 술을 안 하시는데 술 취해서 전화한 것도 아닌데 뭘까 했는데, 제가 그때 깨어있긴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뭐 또 뭔가 비상사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했대요. 뭐 제가 아직 여자친구 없으니까 여자친구 뭐 소개팅한 건 잘 됐는지 뭐 그런 걸 살짝 물어보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내 추정이지만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또 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몰빵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전화하신 것 같아서 그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평가액 마이너스 2억까지 빠졌다가 1억 정도는 회복한 것 같은데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자기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 밤 10시에 나에게 전화할 이유가 설명이 되진 않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이제 약간 희망 섞인 목소리로 내 평가액이 10억이 넘었으면 좋겠고 HD 건설기계
주당 가격이 20만 원 넘었으면 좋겠다고, 올해 안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생각보다 되게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HD 건설기계 뭐 주당 20만 원이라고 해봤자 거진 뭐 한 40% 오르는 건가? 그리고 저도 평가액이 그래봤자 16억밖에 안 되거든요. 뭐 16억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제 목표인 30억에는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어가지고 20만 원이 되면 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고민해야죠. 아, 저도 참 언젠가는 좀 포지션 정리를 또 하고, 이제 HD 건설기계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꽤나 섹시한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 하도 이제 막 오르는 애들만 오르는 주도주 장세다 보니까 약간 코어 쪽에 없고 세트라이트에 있는 애들은 주가가 아직 많이 안 올라가지고 이거 약간 좀 군침 도는 애들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좀 네이버를 되게 좋게 보는데, 네이버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빤스 팔아 사고 싶은데 판스가 빤스가 없네. 하여튼 말이 좀 안 나오네요. 하여튼 뭐 저는 HD 건설기기 엄청 좋게 보고요. 그냥 좋게가 아니라 졸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고 일단은 저는 영상은 이제 끊어도 되는데 아마 정차 구간이 나오는 순간 바로 저 북한산이냐 뭐냐 되게 눈이 한번 와서 그런지 되게 멋있는 산의 모습이 멋있네요. 정차하면 끄겠습니다잉.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차들이 많네요. 다들 나들이 가니? 가족이랑 나들이 가니? 나도 가족이랑 나들이 가고 싶다. 나처럼 주식 좋아하고 알뜰하게 잘 살고 돈 착실하게 모은 예쁜 여자랑 똘똘하고 책 좋아하는 내 아들이랑, 그리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아이돌 시킬 때 딸이랑 이렇게 넷이서 같이 파주로 책 보러 가고 싶다. 아무도 넷플릭스 안 보고 다들 철학책 읽고 철학 토론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진짜 좋다. 하지만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거. 영상 마치겠습니다.